대진 침대뿐 아니라 남조선 66개 업체가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의 원인 제공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구입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만큼이나 경로하시었다. 또한 김용민 동지께서는 매트리스라면 편안하고 위생적이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정도의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것이거늘 엉뚱하게도 음이온 효과를 내는 매트리스라며 얄팍한 상수를 부리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며 격한 응징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었다. 기본에 충실한 매트리스, 라돈으로부터 완전 무결한 매트리스, 20일 동안 써보고 반품해도 100% 환불되는 매트리스, 유명 백화점 판매가의 반값으로 판매 중인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안전하고 안락한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를 만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트럼프 북미 회담 차질 없이 문 대통령 싱가포르 올 수도. 세계일보 단계 이행 절충 협상 문턱 낮춘 트럼프. 한겨레 트럼프 북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열어두었다. 한국일보 단계별 비핵화 미국 북한과 접점 맞추어간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명 트럼프 모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일괄 타결 그리고 단계별 이행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조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종전선언을 남북과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미북 주말 싱가포르에서 핵 사전 협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조간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조선과 미국이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전 협의를 갖는 것인데요. 비핵화와 보상의 단계 그리고 시한을 포함한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트럼프 일괄 타결 카드 공받은 김정은. 동아일보 미국 김정은 안전보장 속 속전속결 비핵화. 중앙일보 김정은 안전보장 비핵화 속전속결.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김정은 경제지원 체제보장 원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조선을 두 차례에 방문했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 급부로 체제보장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경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한창인 와중에 조선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조미 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조간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행정부의 조미 정상회담 준비팀이 조선 쪽과의 협상을 재개하려고 이번 주말 싱가포르로 떠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선과의 협상이 2주 가까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조선은 조미 정상회담 재고 가능성을 내비치기 며칠 전부터 미국과의 물밑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맞는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국면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조선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과 종전 선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 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핵화와 체제 안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비난한 맥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 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기사 속에는 한겨레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조선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참가할 한국 공동 취재진의 방북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폐기 행사에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참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조선은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 이렇게 4개국 외신만 방북을 허용했는데요. 어제 통일부는 우리 측 2개 언론사 8명의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으며 북측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입장 변화는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의 비핵화에 따른 체제 보장 그리고 보상에 대한 동시적 일괄 타결 의사를 밝혔죠. 또한 조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참관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며 전 세계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고 심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경제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16가지 혐의 가운데 7개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직결된 사안이지요. 피고인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씨는 다스의 경영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뻔뻔함은 여전하군요.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여러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다스에서 빼돌린 비자금 340억 원을 포함해 검찰이 기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금은 35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의 다스 법인세 포탈,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비 70억 원을 대납했다는 뇌물수수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삼성과 나를 엮으려 한다고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는 겁니다. 특히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 집무실에서 기업인을 만난 적이 없다.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나 이건희가 왔다면 모르지만 이학수 부회장을 대통령 방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청탁하려면 자신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났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한겨레와 조선일보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에서 추대하더라도 선거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송파을에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을 전략공천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죠.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경선 결과대로 공천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손학규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불출마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위원장의 고사에도 당내 공천 갈등은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여전히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손학규 위원장이 뜻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저출산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출생아 수는 2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 출산율은 한국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7명입니다. 매년 출산이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에 적은 점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 합계 출산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68명인데요. 한국은 올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20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네요.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부끄러운 민낯이 100일 하에 드러났습니다. 빙상연맹은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희생할 선수, 이른바 페이스메이커로 뛸 의사가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당시 감독은 페이스메이커 희망자를 선발했는데요. 이는 경기력 향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빙상계의 대부로 불려온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연맹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명규 전 부회장은 2014년 부회장직을 사임한 뒤에도 빙속 국가대표 외국인 코치의 선임과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승훈 선수를 포함해 일부 선수들이 한국 체대에서 특혜 훈련을 받은 것에도 전명규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공식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주의 벽을 허물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기 앉아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셨다 돌아오시는 길이다. 다른 두 대통령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고 조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기차표를 사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기 당신의 고향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노무현이 당신의 꿈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지사 선거의 승리를 언급한 건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모사 들어보시죠. 퇴임 후 어느 날 당신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10명의 국회의원은 나와야 지역주의가 해소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젊은 후보의 연설장에 내가 직접 찾아가 주저앉아 경청하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는 지역주의의 강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고향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노무현이 당신의 꿈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못 다친 박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사 속에는 경향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TV조선의 기념비적 단독 보도.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0,000도 요구를 했습니다. 첫 소식 엄성섭 기자입니다. 북한은 사적 명목으로 1인당 $10,000, 약 1,100만 원의 돈도 요구했습니다. 이걸 검증 없이 베껴다 보도하는 MBN. 북한 측이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북한 측은 외신 기자단에게 사증 발급 비용으로 $10,000, 우리 돈으로 1,080만 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외신이 너무한다고 항의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TV조선 보도는 즉각 허위로 판명나고. 그럼 북한이 정말로 비자 비용으로 $10,000씩 내라고 했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어제 북한에 들어간 외신 기자일 텐데요.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CNN has not been asked to pay any additional fee. There have been reports about $10,000. We haven't experienced anything like that. 윌 리플리, CNN 기자. CNN은 어떤 추가 비용도 요구받은 적 없고 북한이 $10,000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망신스러운 오보의 주인공 TV조선은 어떤 입장? 어제 SBS 8뉴스 보도. 처음 보도한 TV조선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어디서 정보를 확인했냐고 물으니까 취재원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통일부 쪽에도 물어봤는데요. TV조선 측이 관련 내용을 문의한 적이 없었고 통일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이런 것에 개의치 않을 듯. 2013년 황당한 오보도 냈던 터라. 황당한 일이 또 있네요. 북한에도. 북한의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요. 음란물을 제작을 하고 또 이 제작한 걸 자기들이 시청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공개 총살됐대요. 네, 이 중에는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도 포함됐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이렇게 허위사실, 마타도를 유포한 TV조선, 현송월이 건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기들 보도를 소문이라고 격하하며 남 얘기하듯 하는데 김정은이 좋아하는 악단,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 이 악단의 단장이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예전 애인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음란 영상물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총살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 현송월의 모습을 방송하면서 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TV조선 기자들, 얼마 전 절도하다가 걸린 동료 때문에 벌어진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언론 탄압! 언론 탄압! 언론 탄압!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경찰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공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공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에 적대 청산 새싹당 공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술은 많지만 좋은 술은 많지 않습니다. 100% 경기미와 자체 개발한 누룩으로 정말 맑고 깨끗하게 빚은 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입니다. 답정너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북미 정상회담 어제 새벽에 있었는데 참 뭐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깨 무거워졌는데 다리가 워낙 튼튼한 양반이라 잘 버텨줄 것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보시기에 총평 어떻습니까? 전 미팅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참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둘 간의 신뢰관계는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느낌 강하게 받았고요. 오전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쭉 봤을 때는 마치 회담이 깨질 것인 양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전 그때 신문 보면서 분노했던 게 이제 모두 발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이제 영어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기자들이 이제 한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문하는 코너가 있어요. 회담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오늘 날씨가 어떻다든지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오늘 기자들이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4, 5분 정도 예상됐던 기자 질의가 좀 길어졌죠.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그 내용 사이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그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 발언이라고 하면 회의하기에 앞서서 양 정상이 각각 준비되어 있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모두 발언이죠. 오늘의 회의는 이렇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워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이제 모두 발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이 잘 열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식의 보도는 정말 전 무책임한 보도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CNN이고 유튜브고 다 있어갖고 그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아침 보도에는 심지어는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원래 둘 간의 단독 회담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하는 도중에 북미 회담이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무게가 실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회담 사이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기자의 질의에 대답한 차원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치 연기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보도하는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어조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미팅이 어떻게 잘 될 거냐는 질문에 We want a certain condition 이란 말을 했습니다. 원래는 CVID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거나 확실하게 불능시키겠다는 얘기를 꺼내거나 이럴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조건은 세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미팅을 할 것이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팅을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미팅을 안 한다는 얘기 하진 않고요.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좀 연기해서 할 수 있겠지.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그 어조 자체는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 더 중요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정치인 이전의 비즈니스맨이거든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딜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계속 뭔가를 협상을 시도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 멀리 가서 볼 것도 없이 어제 한국의 기자들이 이제 북한에 취재하러 들어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말이 많다. 결국은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행기를 타고 북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짜잘한 것까지 북한도 협상을 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입국을 허락하는 셈이 됐는데 지금 트럼프도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크게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담 직후에 이번 정상회담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자회견을 또 별도로 했어요. 여기도 이제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대통령은 야 이거 뭐 성에 안 차면 깽판 칠 수도 있어라고 또 넌지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회의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계속 이렇게 좀 주고받긴 한데 주고받는 것 자체가 회담이 이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고받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이 나라 보수 수구 언론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어제 일면 제목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문 대통령 북한이 성의 보였으니 미국은 기회 살려야. 이에 트럼프 김정은 진지해도 조건 안 되면 안 만나. 아, 참 제목 좆 같습니다. 이러니 조선일보가 쓰레기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단 논리 없으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명분이 없는 그런 신문임을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미 남북 북미 간의 사이는 달릴 대로 달리고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신문사 하나가 국내 보수층 이명박근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10%의 보수층으로 움직여서 지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보수층에서 지지를 많이 받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의 개념이 좀 잘못 쓰여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특히나 대북 관계의 문제 보면 여태까지 보수가 주장하던 것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맥시멈 프레셔. 끝까지 압박하고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말 그대로 북한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는 전략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선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 본인들 핵무기 개발도 어느 정도 원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진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서 북미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조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게 뭘 제대로 양보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수들도 만족할 만한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일을 진행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80% 국민을 잡고 들어오니까 남아있는 20% 김문수, 홍준표,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가 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넘어간다.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는 겁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종북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갖다 줘도 이 5천만 원을 못 먹어요, 조선이 지금. 지금 북한 사정에 대한민국을 엉강생심 어떻게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고 체하는데 이것을 믿는 유일한 집단이 자유한국당하고 조선일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신묘한 통치력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내려와갖고 몇 마디 말만 쭉쭉하고 주체사상 책을 서울시내에 뿌리기만 하면 전 국민이 김정은 수령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라고 홀딱 넘어가서 이 나라를 북한에게 바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종북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등한 입장에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형된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북한 사회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끌어가면서 평화와 공존을 해나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미 나이들이 너무 많으신데 6.25 때 소위 좌익이다 대학생들이 많이 월북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공포가 남아있는 거예요. 동네 지식인들이 전부 다 월북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괴담인지 어쨌든 동네보다 그런 소문이 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특히나 이 보수적인 인사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북한이 개방이 되면 북한 사상에 우리가 경도될 거라는 이러한 억지스러운 말도 안 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떡하겠습니까? 세상은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냉정하게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보수들에게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기들은 반전의 모멘텀을 못 만들까? 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사롭지 않은 세력과 사사로운 세력이 붙으면 사사롭지 않은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주 당연한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해서 정권 탈환의 기회를 또 놓치게 된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진다면 그때 가서는 아마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 민주당에서 욕먹는 정치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도 역시 사사로움과 사사롭지 않음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40대 때까지 정도 한 20년 동안 사회생활하고 만들어진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경험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정말 악인이고 나쁜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영감탱이라고 막말하고 여자들이 집에서 설거지나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역사인 겁니다. 인생의 역사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고 이제 와서 남북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30대들, 40대들 중에서 민주당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부터 다시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를 잘 준비해서 현재 드러나 있지 않은 어른들 중에서도 정말 정상적인 보수들, 인분들을 찾아서 새롭게 정당을 구성하고 정치를 해야지 뭐가 바뀌죠. 이 상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때는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 진영에서 386들을 영입해오고 또 어쨌거나 한나라당도 젊은 피들을 영입해서 초선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당개혁을 하려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신구의 투쟁을 통해서 당이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결국 이제 박근혜에게 빚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박근혜가 본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박을 넘어서 진박을 논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최경환이 뽑아 넣은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이 20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미래가 없지만 저 사람들이 만들 자유한국당이라는 것 자체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좋은 보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만이 옳다라는 말씀 절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정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서로 정책을 겨루고 자웅을 겨루는 가운데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고 정부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진박 친박 논쟁을 하는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이 관료 50, 60 다 된 초선들이 지나가고 21대 좀 더 정상적인 보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보수가 민주당이 훨씬 많아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예, 그런 전망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일깨워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새로 깨달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야죠. 새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유한국당은 없습니다. 밖에서 새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썩어빠진 보수를 깨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 사람이 저는 어디선가 지금 분노하고 계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북미 정상회담 잘 될까요? 지금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일괄 타결 방식을 지금 미국이 선호하고 있지만 북한은 또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비핵화 이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또 이거 이야기 나누다가 또 충돌하고 그렇게 해서 결렬되고 다시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이러면 또 이 보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또 호기로 삼아가지고 공세의 포인트로 삼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회담이 타결될 것이냐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협상 전문가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할 얘기인 거고 전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11월 중간 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외교 문제에서 특히나 이스라엘로 대사관을 옮긴 것 가지고도 말이 많은 상태고 그리고 중동 문제도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2년 안에 즉 트럼프 재선 전에 비핵화를 다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다만 그 사이에 있을 수많은 우여곡절들. 딜이란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갔다도 깨지고 나오고 서로 욱하고 물러섰다가도 뒤에서 서로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고 이런 여러 가지 거친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트럼프라는 사업가가 본인의 재선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 반드시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미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남북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군사적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게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어느 쪽이든 좋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방향을 북미 수교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자는 방향을 하나 잡은 거고 동시에 북한과의 사이를 좁혀서 중국과의 긴장을 높이자라는 게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CNN에 들어가 보면 탑에 있는 기사가 바로 북미 관계 기사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기사가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필사적으로 북미 회담을 잘 성사시켜서 북한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서 본인이 중국과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잡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 트럼프는 전 이 딜에 반드시 임할 거라고 보고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폐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이미 시동이 걸린 이 자동차를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 이제 안 할래. 그냥 다시 핵무기 개발할 거야. 라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합의를 한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제 관측이고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무슨 사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다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거기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중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에게 굳은 신뢰를 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어쨌든 길게 봐서 2020년까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종전 선언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 바리게이트를 치는 세력들이 남한의 상당수 포진해 있다는 점은 참 절망적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냉전시대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차피 그들이 반발하는 거야 저희 방송을 통해서나 애청자분들이 아시겠지 찾아서 보겠습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들을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민심의 거대한 강물 아래서 그런 속꿉장난을 하고 있는 세력들은 다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남북관계, 안보 상황을 제대로 풀어가는 진짜 보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강원도 선거 말씀드리면서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을 전 상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민심도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이런 상태로라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군사적 대치가 사라지면 우리 지역도 발전의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접경 지역에서도 이런 민심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 여기까지 확인되면 자유한국당이 방법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정확히 민심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사실 민주당이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걸 찾아서 공격을 해야지, 잘 하고 있는데 와서 어깃장 놔봐야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풍계리 핵실험장 피해기 취재 결국 성사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풍계리로 우리나라 기자들이 극적으로 합류를 했죠. 원래 베이징에서 다들 출발할 때 같이 비행기를 못 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온 뒤에 북한이 접수를 받아들여서 전용기를 타고 원산으로 가서 낮에 도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같이 풍계리로 갔고, 어쨌든 풍계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예.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를 선언을 했고, 그 첫 조치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는 거니까요.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방송은 아니어가지고 아마 현장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뭐 영국 이런 기자들도 함께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자들이 프레스센터로 와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보내면은 아마 우리한테 알려지게 될 텐데 네. 그때 뭐 순간순간이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궁금증의 일부가 외신 기자들에 의해서 풀린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산에 가 있는 외신 기자들이 자신의 SNS에 사진이랑 글을 몇 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영국 스카이뉴스 이 톰 채셔 기자가 트위터로 원산 공항에 도착한 사진을 올려놓고 뭐 거기에 엄청나게 조용하다 뭐 이런 글을 남겼고 또 뭐 원산의 그 갈마 호텔에 가서는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난다 뭐 이런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매체 소속인 그 마이클 그린필드 기자는 점심 식사 메뉴에 뭐 자라튀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틀 프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터틀 프라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 재밌잖아요. 이 독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뭐 제가 보기에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데 정작 파견을 간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런 SNS를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코리안 풀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그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통신사,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송사 하나 그리고 통신사 하나에서 각각 4명씩의 기자들을 올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방송사는 방송사끼리 그리고 통신사는 신문사 포함해서 뭐 여러 언론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뉴스원에게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연합뉴스가 뭐 사실 설레발만 치지 않았어도 연합뉴스가 가는 건데 이 연합뉴스가 갑자기 아무도 너네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뭐 우리는 뭐 대표로 가지만 너네랑 뭐 취재 결과물 공유 안 할 거야. 뭐 이거는 풀 취재가 아니야. 연합뉴스의 취재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괜히 이제 기자들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엿댄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연합뉴스 대신에 뉴스원이 선발이 된 거고 이 뉴스원은 코리아 풀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코리아 풀이라는 게 풀이 이제 한꺼번에 많은 기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 그래서 이제 대표로 선발된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의 결과물을 다른 기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뉴스원은 코리아 풀을 선언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매체에 자신들이 취재해온 그 결과물을 다 풀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뉴스원은 자기들이 이 북한에서 요청한 통신사 대표 하나로 선발이 돼서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고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자들 개개인이 그 SNS로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이게 개별 취재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코리아 풀의 취지는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굳이 뭐 큰 매체들이 아니더라도 이 작은 매체들도 함께 그 기사를 같이 공유하고 사진도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자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기자들끼리의 약조와 편의를 위해서 공개를 못하게 한다.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이 사실 코리아 풀이라는 게 이 SNS가 이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뭐 사진 속보다 하면서 어느 한 언론사가 독단적으로 올려버리면은 코리안 풀이라는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고 이해해 줄 만은 한데 근데 좀 개인 SNS까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원 측은 뭐 자기들이 파견한 게 이제 코리아 풀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나 텍스트는 지정된 곳에 모두 풀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취재진이 원산 공항에 도착을 해서 뭐 이제 북한 그쪽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장면들 사진은 풀리긴 했는데 뭐랄까 하여튼 SNS에 올리는 거는 좀 다른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좀 더 가깝고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자유분방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안 풀이라는 게 좀 너무 관행적이고 또 엄격하고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코리안 풀의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지난 4월 27일에 이 남북 정상회담 때였는데 그때 대부분의 많은 매체들은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있는 공동 프레스센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 앞에서 받아 적고 또 사진을 찍고 하던 기자들이 있었어요. 그 기자들은 물론
그 여러 매체에 소속된 기자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모든 기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몇몇 기자들만 선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던 거고 그 기자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뭐 워딩을 받아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 공유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4.27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정상회담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러니까 현장에서 근접 취재를 했던 이 기자들의 취재 후일담도 못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협회부에서 요거 뭐 취재 뒷이야기 관련해서 거기 갔던 기자한테 인터뷰를 했나 봐요. 기자 개인으로서도 보고 뭐 느낀 것이 있으니까 그게 뭐 나중에 역사가 좀 지나가면은 또 후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또 좋은 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를 대표해서 풀로 들어갔고 때문에 그 취재는 뭐 개인의 것이 아니라 뭐 공공의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아예 뭐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좀 SN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언론사 PV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개인이 올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전향적으로 이 코리안 플레이 개념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기자협회부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각을 세우고 들으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에 열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일 정도,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 세계적인 빅 이벤트여서 아마 전 세계에서 취재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협회부가 큰 매체들을 중심으로 취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봤더라고요. 특히 뭐 신문사도 신문사인데 이 방송사들의 준비 상황을 보면은 뭐 그날 방송이 뭐 어떻게 꾸려지겠구나 좀 파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참 취재하기 곤혹스럽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다음 날이 바로 지방선거이고요. 그렇죠. 또 그 다음 날은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열려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벤트 3개가 지금 연달아서 열리는 셈인데 그래서 이 각 언론사에서는 뭐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방송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뭐 그날 당일치기로 끝날지 아니면 뭐 하루를 더 넘어갈지 아직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인데다가 또 북미 정상회담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렇다고 또 지방선거가 작은 이벤트도 아니고 그래서 뉴스 시간을 좀 어떻게 분배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 배치도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곤혹스러운 점은 이 싱가포르가 취재 제한이 굉장히 심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싱가포르가 언론 자유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기자가 종종 살해당하는 러시아보다도 순위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YTN 기자가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됐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도 뭐 주의를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곤혹스러운 취재일 텐데 일단 매체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좀 기자협회부에 나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특파원이 싱가포르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외교안보팀 그리고 국제부를 주축으로 한 4-5명의 기자가 출장을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워싱턴 특파원이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간 회담이기 때문에 이 백악관 기자들 그리고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는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쪽에 좀 휴민트가 있는 워싱턴 특파원이 간다는 것 같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 치고는 규모를 좀 크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징 특파원을 포함해서 한 7, 8명이 싱가포르로 간다고 합니다. 주로 외국어에 능숙한 기자들 위주로 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전문성에 방점을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치부하고 뭐 디지털 기자, 뭐 통일문화연구소 그리고 군사안보연구소의 전문 기자로 TF를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할 거다. 뭐 이런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겨레는 다음 달 9일부터 5명의 기자들이 현지로 간다고 하고 또 한국일보는 호치민 특파원이 있더라고요. 한국일보에. 그래서 이 호치민 특파원을 포함해서 5명의 기자들이 현장을 챙긴다. 그리고 논설위원급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방송사들인데 이 역시 뭐 방송사들은 규모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KBS 같은 경우는 취재기자만 13명 해가지고 총 20여 명의 취재진을 현지에 보낼 계획이라고 하고 방송에는 지방선거보다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더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홈페이지는 북미회담 페이지를 따로 구축한다고 하고요. 재밌는 건 MBC인데 이 MBC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에어포스 원에 동행 취재하는 거를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예. 근데 이 북한에서 기자들을 초청하면서 $10,000의 비자 비용을 요구했다. 뭐 이런 오보를 TV조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자협회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에어포스 원에서 동행 취재를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이 이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1인당 3만 불이나 든다는 거예요. 카메라 기자까지 합치면 6만 불, 그러니까 6천만 원이나 든다는 거죠. 그 돈을 설령 다 낸다고 해도 이게 마음대로 에어포스 원에 타진 못하고 미 국무부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BC의 이 에어포스 원 뭐 동행기가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MBC는 또 취재기자 7, 8명을 포함해서 15명 안팎의 취재진이 현지로 갈 예정이고, 예. 또 하루 1,000만 원에 이르는 그 싱가포르 현지 호텔의 그 카페도 섭외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싱가포르에서 취재를 마치고 이 카페에 와서 기사를 쓰고 송고하는, 리포트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MBC도 지방선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에 더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SBS는 이미 2명이 싱가포르로 간 상태고, 그 포함해서 총 한 20여 명의 기자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북미회담 기획단을 꾸려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네. 또 JTBC는 다음 달 한 10일 정도에 국제부 기자를 포함해서 9명의 기자가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 가 있는 기자들하고 합치면 한 12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관심이 가는 건 이 손석희 앵커도 싱가포르로 가서 뉴스룸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관심이 가고, 그래서 여러 언론사들이 이래저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타 언론과 좀 다른 모습, 또 다른 관점, 다른 방식으로 뉴스를 준비를 해서 아마 각자 자기들 실력을 좀 보여주는 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관점까지도 괜찮은데, 아예 다른 관점을 넘어서 다른 사실을 전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특히 조선일보가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어떤 보도를 할지가 좀 주목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그 일부 방송사는 현지 방송사와 협약을 맺고 거기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문점이나 평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2차, 3차 회담은 한반도에서 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하여튼 북미 사이에 간격을 좁히는 일은 처음부터 과감할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예, 하여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네,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 그 이상으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 노래가 추모곡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 이 노래는 실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삽입곡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때를 같이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승철 씨가 봉하마을 추모 행사에서 연주했으니까요. 어제 구주기 행사 때 있었던 이승철 씨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때죠.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지금거리다 그저 지금거리다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곧 PPL 시간 요인됩니다. 그 차 한 잔 마시고도 지방이 배출되고 그 칼로리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데 맛까지 좋은 그런 차 마시면 어디 그 덧나나?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가 그렇단 얘기지. 그 특히 그 남자들 전립선 그리고 비뇨기 관련 질환 있는 남자들 다시 얘기해서 자지가 부실한 그런 수컷들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를 우려내가지고 일상에서 자주 마시라고.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는 전창걸몰.com 그 창걸아 그 새싹당 공차가 조선일보하고 그 관계 있냐? 그 신문은 맨날 조지 서서 말이야. 홍준표입니다. 월 10,000원대 보험으로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뭐 그런 보험이 있다고. 또 10살이면 월 5,000원대 보장받는 실손보험이 있다고.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만 원이라고. 아니 그런 보험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근데 과대망상, 습관적 막말 이거 치료하는 병원비도 보장해주나? 이 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박모 씨, 배송이 빠르고 홍삼 액기스의 효능을 톡톡히 보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이 돼서 다음에는 대통령에도 도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삼수하다가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누구야? 나를 갖고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야 넌 새끼야 삼수 안 했어 이 새끼야.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입니다.
구매 후기 읽어볼게요. 일주일 전 바디로직 남성용 구부 타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그동안 골반이 틀어져서 조깅할 때마다 무릎이 아프고 골반 쪽 통증이 심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입고 운동할 때 효과가 짱이네요. 골반과 허벅지를 꽉 잡아줘서 입고 운동할 때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반응인데요. 이딴 게 뭐가 대단하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입어보세요. 이딴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몸이 항상 뻑적지근한 분들께도 권합니다. 바디로직. 특히 누구한테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 권합니다. 뭐라고? 필요 없다고? 꾀병이라서.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돌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몹시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 신이 있으면 좋겠다님, 피부관리만 신경 쓰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만 개발하지 말고 일 좀 하십시오. 주어는 없습니다. 네.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 때 수원 연화장에서 한 시민이 KBS 마이크를 통해서 했던 말, 이 말로 오늘 클로징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영상이 개새끼 복수할 거야, 이 개새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